열어볼게요. 짠! 가위, 시침핀, 수성펜, 인형의 그 작은 조각들이 붙을 위치를 고정해 줄 때 시침핀처럼 사용해요. 구석구석 잘 넣기, 좁은 곳에 잘 넣기 위해서 겸자를 이용하면 좀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에 포인트로 볼터치를 해줄 때 사용하고는 해요. 안녕하세요. 오후의 손뜨개 인형입니다. 인형을 만들 때 편물을 뜨고 나서 이런 조립을 할 때는 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좀 필요한 편이에요. 짠! 이게 제가 작업할 때 쓰는 도구들이 들어있는 파우치입니다. 이 파우치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오늘은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 파우치. 이 파우치는 이렇게 주로 막대 바늘 또는 장갑 바늘이라고 불리는 이런 막대 형태의 바늘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파우치는 여기는 줄 바늘이 주로 들어 있어요. 코수가 많은 편물을 뜰 때는 막대 바늘로는 좀 모자란 감이 있어서 그럴 때는 줄 바늘을 많이 사용하죠. 여기까지는 다른 니터분들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. 뭐 바늘의 굵기가 좀 다르다는 정도? 다들 이런 바늘을 쓰실 텐데 인형을 만들 때 제일 많이 쓰게 되는, 인형을 조립할 때 쓰는 그런 도구들이 담겨 있는 파우치는 이 파우치입니다. 열어볼게요. 짠! 이 파우치에는요 겸자가 들어있고요. 또 송곳, 펜들, 이렇게 길쭉한 바늘도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이 통에 돗바늘과 마커들이 들어있고요. 아랫칸에는 이렇게 시침핀들이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제가 작업할 때 쓰는 파우치를 열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. 인형을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을 한번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. 실, 대바늘, 돗바늘, 가위, 시침핀, 수성펜, 겸자가위, 송곳, 솜, 패브릭 잉크 등이 필요합니다. 실은 원하는 색상, 원하는 굵기의 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바늘은 줄 바늘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막대 바늘, 장갑 바늘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줄 바늘은 이렇게 풀어서 하면 좀 이렇게 길게 되기 때문에 코수가 많은 편물을 떠야 할 때 쓰기 편하고요. 그런데 인형은 보통 작은 조각을 이어서 뜰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갑 바늘로도 충분하더라고요. 장갑 바늘은 보통 4개나 5개 정도가 세트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하나를 사면은 거의 바늘을 뭐 2쌍 정도는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부피가 크지도 않고, 그래서 저는 장갑 바늘을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줄 바늘을 또 써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. 바늘의 굵기는 이제 굵은 실로 할 때는 굵은 바늘을 사용하셔야 하고요. 가는 실을 사용할 때는 이제 가는 바늘을 사용하고, 굵은 바늘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크기가 좀 큰 인형이 만들어지고요. 가는 바늘을 이용할 때는 작은 인형을 만드실 수 있죠. 돗바늘은 편물을 꿰매거나 작은 조각들을 인형의 몸체에 이어 붙일 때, 그럴 때 사용하게 되는 도구입니다. 바느질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. 굵은 실로 뜬 편물을 이을 때는 이렇게 조금 굵은 돗바늘을 사용하고, 가는 실로 뜬 작은 인형들을 조립할 때는 작은 바늘들을 이용하게 되죠.
인형의 얼굴에 눈, 코, 입을 만들거나 할 때는 이렇게 가는 바늘로, 정말 작은 바늘로 인형의 얼굴에 술을 놓기도 합니다. 가위는 설명이 필요 없겠죠. 실을 자를 때 써야 하고요. 뜨개용 시침핀은 편물을 블러킹 해줄 때, 펴줄 때 이걸 고정하는 용도로도 쓰이지만, 또 인형을 만들 때에는 인형의 그 작은 조각들이 붙을 위치를 고정해 줄 때 시침핀처럼 사용해요. 그래서 팔다리를 붙일 때, 머리를 붙일 때 붙일 위치에 시침핀으로 살짝 고정을 해주고 바느질을 시작하게 되죠. 이 뜨개용 시침핀은 일반 헝겊에 쓰는 그런 시침핀하고는 조금 달라요. 헝겊에 쓰는 시침핀이 좀 더 뾰족하고요. 여기 영상에서 표현이 잘 안 되겠지만 이 뜨개용 시침핀은 그에 비해서는 끝이 아주 날카롭지는 않은 편이에요. 그래서 뜨개 편물이 쉽게 뜯기지 않고요. 좀 다치지 않는 그런 시침핀입니다. 그리고 얘는 수성펜이에요. 수성펜은 그림을 그리고 나서 물을 뿌리게 되면 그 파란색 선이 갔던 부분이 다 지워지거든요. 그래서 인형을 어느 위치에 붙여야 할지를 정할 때 스침핀으로 선을 그려놓고 조립이 다 완성이 된 후에, 나중에 바느질이 다 끝난 후에는 물을 뿌려서 수성펜 자국을 없애주면 되죠. 인형을 조립할 때 어느 위치에 붙여야 할지 정할 때 선을 그려 넣는 용도로 사용합니다. 그리고 솜입니다. 솜은 인형의 몸체를 만들 때 사용하죠. 인형의 편물을 다 꿰매고 난 다음에 몸의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 솜을 넣고요. 솜을 넣기 위해 필요한 도구, 겸자와 송곳입니다. 겸자는 원래는 의료기구고요. 병원에서 이렇게 솜 잡아서 소독할 때, 이럴 때 사용하곤 하는 그런 도구인데, 인형에 솜을 넣을 때도 사용을 해요. 그래서 구석구석 좁은 곳에 잘 넣기 위해서 겸자를 이용하면 좀 편리하기 때문에 겸자를 사용하고요. 송곳은 인형에 솜을 넣을 때 이제 구석구석 끝까지 잘 넣을 수 있게, 또 인형의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럴 때 송곳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인형을 만들 때 제가 종종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, 이렇게 패브릭 잉크가 있습니다. 패브릭 잉크는 뭐 항상 필요한 건 아니고요. 인형을 다 만들고 나서 인형의 귀여움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얼굴에 포인트로 볼터치를 해줄 때 사용하고는 해요. 저는 이제 패브릭 잉크를 사용하는데, 실제로 우리가 쓰는 화장품, 볼터치용 화장품을 발라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보시면 이제 같이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. 이거 사실 다 문구점에서 사실 수 있거든요. 얘네는 다 필통이고요. 이거는 아무튼 그냥 문구점에서 이렇게, 문구점에 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찾아서 구매를 한 건데, 저한테 딱 맞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길래 이게 필통을 구입해서 도구를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. 혹시 저와 같이 이런 파우치로 갖고 다니면 편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문구점을 좀 잘 뒤져보시면 저보다 더 좋은, 더 잘 나온 그런 파우치들, 또 도구함들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오늘은 저의 파우치와 인형 만들 때 필요한 도구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